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검색하고 해싱이에요. 둘 다 어떤 값을 찾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을 찾을 때 쓰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검색 방식에는 우선은 이분 검색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도 나중에 이제 실기에 가서 보시면 배울 텐데,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론적인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론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검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걸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쭉 이렇게 A부터 시작해가지고 O까지의 데이터가 있다. 근데 내가 그 중에 E를 찾고 싶은 거예요. 검색을 딱 한 거야. 여기서 문제 D라고 했구나. D로 하자. 문제 제시한 대로. 제시한 대로 해야지.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그치? 자, D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네가 사실은 뭐 A, B, C, D 이렇게 있는 거지만 숫자로 넣으면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2분 검색은 말 그대로 얘네 총 개수가 15개면 얘를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공식은 여기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배열과 15번째 배열을 더해요. 그러면 16이 나오겠죠? 걔를 2로 나눴을 때 나온 값이 기준점이 됩니다. 얘를 이용을 해서 물어보는 거야. 야, 너 D보다 뒤에 있는 문자니? 앞에 있는 문자니? 물어봐요. 그러면 D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H는 당연히 D보다 뒤에 있으니까 나는 D의 뒤에 있어. 그러면 쫙 하고 잘라버립니다. 얘는 날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요것만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정렬을 해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대신에 얘에 대한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안에 있는 데이터는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분 검색의 전제 조건은 안에 있는 데이터가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크기 비교를 해서 잘라내서 없애죠. 자, 다음번에 그러면 이번에는요 2하고 7이에요. 그럼 8, 2 하면 되죠. 그럼 4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4를 딱 갔을 때 여기서 하나 제가 빼먹은 게 있네. 자, 8을 찾았을 때 야, 네가 니랑 D랑 똑같냐 물어봐요. 아니? 그럼 네가 크냐 작냐를 물어보게 됩니다. 순서가 하나 빠졌어요. 거기서 네가 D랑 똑같냐? 라는 걸 한번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 이제 4가 찾아졌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야, 네 D랑 똑같냐? 그럼 찾아서 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좀 아까처럼 제가 2를 찾는다고 했으면 야, 네 D하고 똑같냐? 2하고 똑같냐? 아니, 니는 2의 앞에 2보다 작은 값이니 큰 값이니 물어봐서 걔보다 작은 값이야. 그러면 얘네를 잘라내서 없앱니다. 됐죠? 우선은 D는 이렇게 찾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다음에 이번에는 요 2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5하고 7을 더해요. 5하고 7 더하면 얼마 나오냐? 12 나오죠? 나누기 2하면 6 나옵니다. 요 놈을 찾아요. 야, 네 2하고 같냐? 아니? 그럼 네가 2하고 크기가 비교했을 때 뒤에 있니 앞에 있니 물어봐요. 나 뒤에 있어. 나는 2보다 크니까 뒤쪽이야. 그러면 얘네를 또 날려버립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5만 남았네. 자, 5만 남았죠? 그러면 마지막에 얘가 이렇게 2가 여기 있는 거를 찾아내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거는 5하고 5니까 어떻게 돼요? 5니까 10 나누기 2 하니까 당연히 5가 나올 테고 똑같은 루틴을 이용해서 반복해서 처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진 검색이 됩니다. 재밌죠? 재밌냐?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리니어 서치, 선형 검색은 얘는 순차 검색이고요. 선형, 리니어, 순서대로 차례차례 검색해 나가는 겁니다. 주어진 자료에 원소를 첫 번째 레코드부터 순차적으로 검색해서 해당 키가 있는 데까지 찾아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되겠죠. 데이터를 특별히 조직화할 필요도 없고 다양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n개 입력 자료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n 나누기 2번에 비교를 해야 됨으로써 효율적이지 못하다. 대신에 가장 간단하다. 다음에 이번에 피보나치 검색이라는 애가 있어요. 여러분들 피보나치는 뭔지 아시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피보나치 수열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11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값은 이 두 개를 더한 2가 가고요. 다음에 값은 얘 두 개를 더한 3이 가고요. 다음에는 얘를 두 개를 더한 요게 나오고요. 다음에는 8이 나오고요. 두 개 더한 13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13이니? 이렇게 해서 값이 나가는 것이 됩니다. 이게 13이 맞나요? 맞죠? 그지? 요거 좀 잘못됐네. 그지? 그래서 1, 2, 3, 5, 8, 5하고 8 더한 5, 8 더하면 13 맞잖아. 그지? 맞죠? 13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요거 잘못됐어.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을 우리 피보나치 검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됐고 다음에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계세요. 블록 검색은 전체 레코드의 일정한 블록으로 분리한 다음에 블록 내 키값의 순서대로 비교해서 원하는 값을 찾는 기법이래요. 이진 트리는요, 이진 트리로 구성해서 검색하는 방법이래요. 얘네를 데이터를 입력하는 순서대로 첫 번째 값을 근노드로 지정하고 근노드보다 작으면 왼쪽, 크면 오른쪽에 연결해서 구성한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제가 나오는데 근노드가 6이야. 그럼 6을 놓고 다음번에 나온 게 작으니까 왼쪽, 그 다음에 크니까 오른쪽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3이잖아요. 작으니까 3 다음에 이게 1이 들어가야 되는데 작으니까 왼쪽, 그 다음에 이쪽에 가서 또 어떻게 돼요? 8을 기준으로 해서 작으니까 7, 크니까 9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게 이진 검색 트리가 됩니다. 자, 해싱이라는 거는 해싱 함수를 이용을 해서 레코드에 대한 해시 테이블 내 홈 주소를 계산해서 주어진 레코드에 접근하는 방식이래요. 그래서 직접 접근 파일을 구성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속도는 가장 빠르지만 충돌 현상, 컬리전이라고 해요. 영어도 기억하세요. 컬리전 발생 시 오버플로우 해결에 부담이 있어서 많은 기억 공간을 요구한대요. 자, 해싱 함수의 종류 이거 기억하세요. 객관식으로도 나오고요. 이 선택하는 거, 종류에 대한 것도 물어보고요. 각각 각각 제산 방법이 뭔지, 중간 제곱 방법이 뭔지까지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우선 종류부터 아시고 그 뒤에 각각 내용을 아시는 게 중요하겠다. 우선은 제산 방법은요, 나누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해싱 함수 기법에서 키값의 양의 정수인 소수로 나눈대요. 그래서 나머지를 홈수소로 취하는 방법. 중간 제곱 방법은 제곱하겠죠. 그래서 레코드 키값을 제곱하고 나서 그 중간 부분의 값을 주소로 계산한대요. 해시 테이블의 크기에 따라서 중간 부분이 적당한 자릿수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비트 단위로 n자릿수로 중간 위치를 자릿수로 가정하면 해시 테이블의 크기는 2의 n승이 된대요. 중첩 방법은 해싱 함수 중에서 주어진 키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을 값을 더하거나 베타적 논리합, 얘가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던 것 같아요. 베타적 논리합을 통해서 나온 결과로 주소를 취한대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과목에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베타적 논리합이라는 거는 두 값이 같을 때는 false가 나오고요. 베타적이니까 두 값이 서로 베타적일 때만 참을 출력하게 돼요. 자, 다음에 기수 변환 방법. 해싱 함수 기법 중에서 어떤 기법으로 표현된 주어진 레코드 키값이 다른 진법으로 간주하고 그 키값을 변환할 수 있는 홈 주소를 찾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얘가 실기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요. 자, 개수 분석 방법. 주어진 모든 키값에서 그 키를 구성하는 자릿수들의 분포를 조사해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는 자릿수들의 필요한 만큼 택하는 방법을 취하는 해싱 함수 기법이래요. 자, 오버플로우, 해싱에서 오버플로우가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얘네 해결할 때는 개방 주소, 폐쇄 주소, 재싱 이런 애가 있대요. 충돌이 발생한 곳 다음 버킷은 해싱 키를 묶는 단위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차례대로 검색해서 첫 번째 찾아진 빈 버킷에 그 데이터를 넣는 방식이래요. 선형 검색 방식이라고도 한대요. 폐쇄 주소는요,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같은 해시 함수를 갖는 레코드들을 연결 리스트로 연결하는 방식이고, 해시 체이닝 기법이라고도 한대요. 자, 재해싱은 충돌이 발생하면 새로운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새로운 홈 주소를 만들어 나간대요. 자, 문제에는 기본 내용이 없는 내용도 좀 추가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 문제를 보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얘도 좀 종종 출제되는 애입니다. 해싱에서 동일한 홈 주소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충돌이 일어났었던 그 레코드들의 집합을 뭐라고 하느냐? 얘가 동의어입니다. 시노님, 동의어. 영어로도 알고 계세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참 밑에 다 있지? 시노님, 동의어입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한 거고 걔네들의 집합을 우리가 동의어, 시노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진 검색 알고리즘의 특징이 아닌 것은 피보나치 수열의 가감산, 이거는 피보나치 검색이잖아요. 탐색 효율, 이게 1번이 답이네요. 그러면 탐색 효율이 좋고 탐색 시간이 적게 소요된다. 검색할 데이터가 정렬돼 있어야 한다. 그쵸? 이진 검색. 자, 다른 말로 2분 검색이라고도 합니다. 비교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검색 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앞에서 보셨죠? 자, 해싱. 이 정리는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게 좀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얘가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본문 영역에 좀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기에 가서도 얘네는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버킷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주소를 갖는 파일의 한 구역을 의미하고요.
버킷의 크기는 같은 주소에 포함될 수 있는 레코드 수를 의미한다. 맞아요. 자, 다음에 슬롯이에요. 슬롯이란 한 개의 레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n개의 슬롯이 모여서 하나의 버킷을 형성한다. 정리해 두세요. 자,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레코드를 삽입할 때 두 개 이상의 레코드가 똑같은 버킷으로 삽입되는 형태. 두가 똑같은 애로 버킷으로 해싱되는 것을 우리가 충돌이라고 한다. 그때 발생하는 레코드의 집합을 동의어라고 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싱은 충돌이 발생하면 항상 오버플로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항상은 아니에요. 항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얘는 검색 방법이래요.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보고요. 만약에 이것들이 하나씩 찾아가면서 여기 나오네. continue 계속해서 until either the element is found or all element. 모든 검색을 하나씩 순서대로 검색해 나가는 거 뭐예요? 리니어 서치가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는 답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또 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